1월 3주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요. 이제 요거 다 마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합니다. 요번 주 핫한 뉴스는 저는 술, 담배 값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건강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거두려고 이제 술, 담배 값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가 없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죠. 술, 담배 값 올린다고요. 차라리 양주값을 올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텐데요. 아무튼 서민들의 기호식품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IMF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죠.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투박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개미 투자자들 중심으로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IMF가 공매도 재개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한국처럼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정부밖에 없어요. 공매도는 뭐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로 사갖고 뭐 거래하는 건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매도는 없어져야 돼요. 공매도 때문에 외국 투자자를 나간다 하면 나가면 되죠. 그 다 투기꾼들인데. 거대 외국인 투기꾼들이죠. 미국 증시에서는요, 게임스톤 등에 대한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에 정면으로 맞선 개미들의 반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공매도 관련돼서 지금 개인들이 반란 일으키고 있잖아요. 헤지 펀드,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거대 금융 사기꾼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미 투자자들이요, 투자기의 박탈이라며 집단 소송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요. 정치권은 이제 게임스톤 청문회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매도 주도한 기관 5천 곳이 한 달 새 무려 708억 달러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인사 발언을 좀 두 개 뽑았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하지 않은 집이나 차는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팔 수 있는가? 그것은 헛소리.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헛소리죠.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은요, 비윤리적 행위로 시장 병동성을 초래한 헤지 펀드들에 대응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시스템에 초점 맞춰 논의, 이렇게 얘기했네요. 공매도는 정말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요, 29일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궁금해요. 주식이 어떻게 시작할지.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3.03% 하락한 2976.21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해 8월 20일 3.66% 하락한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뚜렷한 악재 없이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뚜렷한 악재가 왜 없습니까? 뚜렷한 악재가 많죠. 바이러스도 있고 지금 경제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과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정리했어요. 저도 뭐 언제 접종하고 언제 뭐 한다 해서 궁금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접종 시기와 인원은요, 2월, 그러니까 정부 계획이에요. 2월에 이제 5만 명 코로나 의료진 먼저 이제 맞고요. 3월에는 이제 50만 명 고위험 의료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 그리고 1차 대응 요원,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850만 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70%, 전 국민 맞는다고 합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2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제 9개월 동안요,
3,500만에서 3,6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하죠. 근데 이는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100만 명, 그리고 200만 회를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만 명씩 맞아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지금?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선 의료진 확보가 시급하고요. 맞죠? 이에 원활한 백신 조달도 관건이에요. 그리고 운송과 보관에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 또 다른 점은요. 백신 효능을 떨어뜨릴 변이 바이러스 출현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영국발 바이러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현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력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화이자 맞으면 물백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안 맞으면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월 평균 사업체 종사자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월 평균 전체 종사자는요. 1,84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0.6% 11만 8천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점이겠죠. 전년 대비 10.8%에 해당하는 13만 8천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13만요. 13만 8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조업은 1.5%가 줄어 5만 5천 개가 증발했고요.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도 4.4%가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의 배당 성향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권고한 대로라면요. 1년 새 금융지주사 주주 몫인 배당금을 6천억 넘게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융지주들은 높은 배당 성향을 무기로 어렵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투자를 잘 안 하겠죠. 어차피 배당을 많이 못 받으니까요. 가혹한 금융규제로 이들이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분위기에 달러당 원화값이 하루 만에 한 15원 넘게 급락하며 112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요. 금리를 동결하는 데 이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중 달러당 원화값이 1110원에서 113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식이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매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요. 지난해부터 부채가 본격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해부터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 원으로 추산되고요. 2015년 이후 매년 부채 규모가 2조에서 3조 원씩 줄어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줄어왔는데 지난해 다시 5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LH는 이제 2024년까지 매년 사업비 약 23조에서 32조 원 투입해야 하고요. 이는 과거 5년 평균 16조 4천억 원의 이제 2배 규모로 합니다. 3기 신도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5년간 부채는요. 165조 원에 달하고요. 2024년 부채가 1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직전 3개년 대비 60만 가구 이상 줄어들었고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충분한 주택 공급에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가짜 뉴스죠? 모르겠네요. 교사 월급 등 공교육 재정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서 교원 전문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교육 받는 비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80%는 사교육을 받는데 이 얘기가 뭐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적이 유지가 안 된다 이 얘기죠. 특히 초중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요 2019년 32만원까지 올라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저희 30만원대가 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원업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뭐 12, 15, 18 이렇게 받고요. 중학생은 20만원, 21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서울은 더 높겠죠. 사교육 입김이 세지고 있는 반면 공교육 질은 겉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받아야죠,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교사 급여액은요,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배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소득이 1.6배 높네요. 유진성 한경영 연구위원은요,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 임금을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사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다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80%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 간 불신이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부족을 둘러싼 책임 공방까지 벌어졌고요. 이유는 영국을 겨냥해 권역박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어차피 브렉시트 이후 유럽과 영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제때 백신 물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출을 막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서로 이제 백신 차지하려고 날린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국가 이익 앞에서는 다른 나라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국이 먼저예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요. 3상 임상 시험 중간 결과 89.3%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89% 정도 되니까.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변종 바이러스 3종이 모두 출몰을 했어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거나 마스크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이후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